인허가 관련 의혹, 비리 관련 의혹으로 인해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구속이 됐고 박영준 전 차관이 오늘 아침 9시 50분경 대검찰청에 소환이 됐습니다. 박영준 전 차관은 앞서도 전해드렸듯이 이 외에도 관련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여러 가지 혐의를 벗고 또다시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구속이 될지 여러 가지 정치권의 초관심입니다. 이 내용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먼저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김재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전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좋은 조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김경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교수님, 네. 최시중 위원장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이 됐습니다. 예. 구속이 됐고, 뭐, 여러 가지 본인의 건강상이나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있었지만 구속이 됐는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일단 이 정부, 이명박 정권의 임기 말 레임덕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정권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네. 이미 너무 많이 알려진 비리 의혹에 대해서 털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불가피하게 털어야 되겠다 하는 방침이 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뭐 근거가 있거나 정보에 근거는 건 아닌데 제가 분석해 본 데에는 정권이 끝난 뒤에 이게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자신들이 권좌에 앉아 있을 때에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비리 의혹이거든요. 그걸 자신들이 통제하면서 정리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내부 방침이 선 것으로 저는 분석을 합니다. 예. 네. 지금 최시중 전 위원장 지금 검찰에 소환이 돼서 구속이 되기 전에 좀 한 말 가운데 자중자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한번 그 당시의 얘기를 한번 좀 직접 들어보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에게 닥친 큰 시련을 생각하고 이 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자중자애하겠습니다. 자애하겠다.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과정에서 나왔던 발언에 대해서 좀 말실수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섭섭함일까요? 참 화면을 보니까 그 개인에 대해서는 정말 네. 동정을 금할 수 없고 참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자중자애라는 말 이게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고요. 어떤 신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발언이 이명박 후보의 여론조사 비용으로도 썼다고 발언했다가 하루 만에 뒤집었죠. 그 뒤에 구속되면서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자중자애하겠다. 더 이상 폭로하거나 확산시키지 막말을 않겠다. 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청와대나 어디 고위층에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런 메시지를 받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더 이상 확산시키지 말고 자중자애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자중자애. 네. 재판을 하는 입장에서는 뭐 일단 액면 그대로 많이 듣죠. 이제 뭐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겠다 이제 이렇게 듣는데 우리 김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오히려 더 확대시키지 말고 네. 이런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지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구를 예. 자중자애라고 표현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본인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예. 알선수재 혐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들에게는 좀 약간 아니면 권력을 유지하고 국민들의 부인받은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좀 치명적인 범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본인이 인정을 한 겁니까? 예. 그럼 어떻게 이번에 구속이 되는 그 최시중 위원장의 알선수재 혐의 그러면은 어떤 범죄이고 본인은 그럼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실형까지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하. 일단 지금 이제 금액이 문제 있는데요. 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은 2억 정도를 받았다.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공소시효가 끝난 이전에 2006년도까지 해서 2억 정도를 받았다라고 해서 이제 처벌을 면하려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려오는데요. 네. 검찰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면 8억 정도를 받은 걸로 이제 영장 청구서가 기재가 돼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객관적인 검찰 조사 결과는 8억 정도가 인정이 된다고 하고 있고
그 파이시티 대표였던 이정배 씨는 20억 정도가 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네.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8억과 20억 사이의 간극인 한 12억 정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할 것 같고요. 네. 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경합범으로 간다면 최장 7년 6개월까지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제 뇌물죄 같은 경우 5억이 넘어가면 법원에서 최근에 이제 양형기준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워낙 형량이 재판부마다 들쭉날쭉하다 이런 비판 때문에 만든 제도인데 네. 5억을 넘는 돈을 뇌물로 받았다 이랬을 경우에는 징역 10년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알선 수재 같은 경우 법정형이 5년이고 이 건 같은 경우 최장 7년 6개월까지 가능하긴 한데 어쨌든 한 8억 정도의 검찰 영장 청구 사실이 인정이 된다면 네. 징역 한 5년에서 7년 정도 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그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서 돈이 오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검찰도 입증이 되고 본인도 인정을 하는 분위기다고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예. 국민들의 의혹은 이 돈에 대한 성격, 그 다음에 어떻게 쓰였고 들어왔는지 예. 이 부분은 아직까지 궁금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했다가 말이 이렇게 좀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메시지 전달했는데 그렇다면 일단 최시중 전 위원장이 처음에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대선 자금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한번 그 얘기를 한번 좀 직접 들어보실까요? 청와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죄송하고 사죄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대선 자금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순사 대상으로 오르자 이렇게 지금은 본인이 어떻게 보면 입장을 바뀌면서 청와대에다가 죄송하다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청와대하고 어떤 조율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처음에는 무심코 무의식 중에 나온 발언이라고 보기는 좀 네. 어렵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권에 있었던 비리 의혹을 최소한 많이 알려지는 것들을 털고 가겠다는 방침이 섰다면 장본인이지만 나 혼자 죽지 않겠다 하는 신호일 수 있고요. 하루 지난 뒤에 말을 반복한 것은 역시 청와대 쪽이나 모처에서 책임질까 혼자 책임지면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고 정리할 수 있다 네. 하는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도 있고요. 예. 이거는 추측 분석입니다만 그런 거 그런 거기에 부분이 대해서 하루 뒤에 말을 이제 바꾼 게 네. 후보의 여론조사나 대선 자금을 쓴 것이 아니고 개인 비용으로 썼다 하고 일종의 정리한 것이죠. 정리된 발언보다는 처음에 내놓은 발언이 더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일반 국민들은 그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 지금 일단은 본인도 이제는 말을 좀 바꾸면서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그랬고요. 대선 자금이 아닌. 그리고 검찰도 지금 이번에 구속 그 영장의 내용을 했을 때 알선수재로 넣었다는 얘기죠.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 예. 근데 국민들은 좀 약간의 계속 시선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럼 검찰이 수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거는 이제 저희로서도 모를 일인데 일단 네. 검찰 태도가 옆에서 지켜보면 참 애매합니다. 지금 애매하죠, 예. 첫째 구속영장에는 정치자금법 범죄 사실이 전혀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지금 안 돼 있죠. 예. 네. 기자들이 물어보면 최종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는 최시중과 또 혹시 박영준도 받은 것으로 드러난다면 박영준에 대해서도 끝까지 물어보겠다. 최종적인 확인을 하겠다. 그리고 수사라고 하는 것이 생물이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검찰은 확인을 하겠다. 예. 다만 이 시점에서는 특별히 정치자금 관련된 부분은 나온 것은 없다. 네. 그리고 그 이정배 대표 얘기는 로비 자금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준 사람이 정치 자금으로 준 것이 아니고 로비 자금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정치 자금 혐의를 지금 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이 정도 얘기가 검찰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뉘앙스는 어쨌든 정치 자금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그렇게 썩 내키거나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분위기는 읽히지 않습니다. 아하. 이제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이 파이시티에서 최시중이나 박영준에게 갔다고 하는 이정배 대표의 말에 따르면 한 60억 정도의 돈이 최소한 갔고 그것도 상당의 액수의 돈이 2007년도 한 해에 간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파이시티 채권단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약 1,000억 원 정도의 돈이 회사에서 증발해버렸다. 그러면 이정배 대표가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 엄청난 돈이 파이시티 회사 하나에서만 없어진 상황인데 네. 결국은 정치자금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도 깊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국민들의 여망이 있는데 네. 흘러나오는 뉘앙스는 검찰이 지금 적극적으로 수사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않는다. 보인다. 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넘어갈 사안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검찰의 조사가 안 되면 덮어질 사안으로 보십니까?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국민들은 계속 좀 남아있을 의혹일 것 같은데. 그래서요. 네. 검찰 개혁의 아이템 중에 하나가 기소 독점주의라는 게 있죠. 네. 전문가이시겠습니다만. 예. 뭐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하느냐 불기소 처분을 하느냐 전적으로 검찰이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독점되어 있는 게 참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권력이든지 다원주로 나눠져 있어야 경쟁과 견제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 독점주의는 참 이거는 고쳐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네. 큰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수사를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기소를 하고 안 하고를 검찰 조직에만 맡긴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의 개혁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느냐, 수술에 칼을 들이대느냐 하는 게 이게 문제인데요. 국민들은 지켜볼 것입니다. 예. 근데 의혹이 있으면 그 의혹을 풀어주는 게 검찰 사정기관의 그 책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하겠다. 뭐 원칙적으로 옳은 얘기겠지요. 네. 예. 어거지로 수사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나 또 한편 약자나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는 어떻습니까? 과잉 수사라는 비난을 많이 받아온 것처럼 네. 살아있는 권력과 야당 측이나 비판 세력에 대한 수사는 그 강약이 다르다는 것이 중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번 수사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검찰 개혁의 정당성 여부를 또 판단할 것입니다. 예. 변호사님, 그 조직에 계셨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 사이에서나 아니면 야당에서도 그 의혹을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권재진 법무장관이 과연 이 내용을 수사하겠냐는 거죠. 예. 권재진 법무장관은 다 아시다시피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입니다. 민정수석 출신이고 어떻게 보면 최근에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또 뭐 당시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인물로도 이해가 되고 있고. 그런데 권재진 법무장관으로 있는 이상 청와대하고 연관된 특히 대선 자금과 관련된 수사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혹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있었기 때문에 법무장관이 딱 그 좀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은 일선에서 수사하기 힘듭니까? 이제 결국은 수사 담당자의 의지와 역할 뭐 이런 것들이 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근데 본인은 인사권자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예. 이제 검사장 인사가 뭐 여름에 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더더군다나 이제 그런 의혹이라든지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건강이 안 좋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14일 다음 달 14일 그 심장병 수술을 예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못 하게 되는 겁니까? 할 수가 없게 됐죠. 그렇죠. 일단 구속이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건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사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느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건강과 관련해서 최시중 위원장의 얘기도 한번 좀 직접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돈을 좀 어디다 쓰신 건가요? 누구 무언입니까? 지금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 아주 괴롭습니다. 그 심장 수술을 좀 급히 예약하셨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요. 급히 예약한 게 아니고 오래전에 예약이 된 겁니다. 네, 그 아픈 분에 대해서 뭐 저희들이 뭐 크게 뭐 어떻게 배려를 해드려야죠. 배려를 해드려야 되는데 좀 우리가 그 높으신 분들, 그다음에 특히 이제 대기업의 재벌 분들, 그다음에 좀 권력의 실세분들은 검찰에 들어가실 때 좀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좀 많으셔요. 이 부분도 이번에도 뭐 그렇게 꼭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건강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 정치인이나 유력 인사들이 네. 흔히 뭐 비리나 불법 행위로 수사를 받을 때에 또는 재판을 받을 때에 그렇게 하지요. 하나는 국민 여론을 이렇게 순화시킨다 할까 하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아주 어려운 고생스러운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병구속 같은 걸 이용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형사 정책상 인도주의적인 어떤 회피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뭐 네. 병원이나 의사야 그 환자의 희망대로 환자의 상태 뭐 과학적으로 분명히 이건 된다 안 된다
뭐 그것도 있겠지만 네. 환자의 그 건강 위주로 희망대로 해주는 것이니까 그걸 예. 충분히 이용할 수는 있겠지요. 법적으로 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본인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다 해석하는 예. 게 좀 맞지 않겠습니까? 예.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좀 75세 고령이고 심장 수술은 예약이 돼 있다라는 얘기는 정말로 심장이 안 좋기 때문에 수술이 예약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그런 부분들이 검찰의 수사, 법원의 판단 이런 부분들도 고려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아픈 사람에 대해서는 인도적으로 치료를 받고 재판을 예.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게 문명사회의 어떤 재판 시스템인데 이 양치기 소년과 늑대 얘기처럼 워낙 네.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데 아하, 예. 절차적으로 어쨌든 심장 수술이 예약이 돼 있다면 검찰이 이제 구속기간 만료되고 기소가 하면 병보석으로 이제 풀려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예. 두 번째로는 실제 법원에서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고령이라든지 병치레를 하고 있다 이러면 양형에 있어서 조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유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심장이 실제로 안 좋다 이랬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점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점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건강과제 관련해서 살펴봤는데 지금 뭐 최시중 위원장 그다음에 박영준 전 차관 근데 교수님 변호사님 지금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는 뭐 시작이라고 뭐 얘기까지도 하는데 당시에 관련된 인물들이 자꾸만 애석하게도 더 거론이 되고 있는데 당시의 내용을 보면 서울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이 회의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명단이 있는데 현재 박원순 시장이 이를 좀 공개하고 관련 내용을 좀 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얘기를 하기 전에 박원순 시장의 얘기도 한번 좀 직접 들어보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가 안 됐다네요. 이게 지금 원고상에는 준비를 했다고 돼 있는데 그 박원순 시장이 지금 봤을 때 얘기를 보면은 당시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회의록 이 부분을 공개를 했는데 명단에는 지금 보니까 곽승준 위원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재민 전 차관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당시 상황을. 이번 이 파이시티 네. 게이트 아마 게이트라는 이제 이름이 붙을 것입니다. 대형 비리 사건인데요. 여기 관련자들 명단을 보면 도시계획위원 그 당시에 서울시 물류 기본계획을 입안했던 과정에 서울시 행정부시장, 정무국장 이런 사람들 보면 모두가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선거 캠프, 선거 공신 출신들이고요.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또 선거를 도왔던 그 캠프 출신들, 선거 공신들입니다. 이것이 참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거 공신들을 어떤 힘이 있는 자리에 임명하면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선 가게를 고향에 맡긴 꼴이 그대로 되는 것이고요. 어떤 자리에 임명하지 않아도 선거 공신이면 일정한 영향력과 권력은 갖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네. 그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 권력자, 최고 정책 결정자에게 언제든지 전화하고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다 공식 자리까지 주어버리면 그건 정말 매우 위험한 인사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 말고도 해외 공관장을 또 선거 공신을 임명해가지고 해외 대사관에서 많은 불법행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정부, 이 정권의 인사가 정말 문제도 생각이 됩니다. 예. 물론 선거를 도운 사람들 중에서도 전문성이 있고 능력 있고 도덕성이 있는 분들은 뭐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겠죠. 그런데 보면은 이번 그 관련자들의 인맥이 또 어떻습니까? 영포 라인 아니겠습니까? 네. 경북의 영일, 포항 출신들로 딱 짜져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 인물이 이번에 구속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고요. 지금 막 조사를 받고 있는 박영준 전 차관, 박영준 씨도 영포 라인의 핵심 인물이고요. 또 그 사이에서 알선 소개 역할을 한 뭐 이모 씨인가 뭐 이모 회장인가 하는 분도 네. 영포 라인의 핵심 인물입니다. 말하자면 매우 좁은 지역주의가 작용했고 예. 또 후보의 선거 캠프 출신 선거 공신들이 뭐 모모한 자리를 찾아와서 국가 권력을 농단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 막스 웨버라는 정치 철학자 한 얘기가 있습니다. 가산주의 국가인데요. 국가 권력을, 국가 자산을, 국가를 마치 자신의 사유 재산인 것처럼 운용하는 것입니다. 특정 집단이 마치 기업을 족벌 사주 집단이 운영하는 것처럼 국가 권력과 국가 자산을 일정한 인맥과 그 족벌 가산 관리하는 네. 것좀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지금 상황이 됐어요. 예. 저는 우리 국민들이 선거 때에
저는 2007년 대선을 지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도 경제만 살리면 찍어주겠다 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걸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예. 다 한번 그 반추해봐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박영준 전 차관 오늘 소환이 됐습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박 차관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검찰에서 첫째 돈을 받았는지 여부, 그다음에 두 번째 받았다면 얼마를 받았는지. 그러니까 이제 한간에 흘러나오는 얘기처럼 한 달에 한 2, 3천만 원씩 뭐 정기적으로 한 2, 3년간 받았는지. 그다음에 이제 2008년도 초에 10억이라고 하는 이제 거액의 뭉칫돈을 한번 집 사는 돈 자금을 한번 받았는지 여부. 네. 그다음에 박영준 차관이 서울시장 정무보좌역으로 2년간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근무하는 동안에 이 파이시티 관련해서 인허가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친 것이 있는지, 또 서울시장 퇴임 이후에도 오세훈 시장 정무보좌역에게 이 박영준 차관이 전화를 해서 파이시티 관련 상황을 문의한 걸로 지금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네. 퇴임 이후에는 지속적인 영향력을 어떻게 끼쳤는지, 그다음에 본인이 받은 돈을 과연 대선 자금이라든지 정치 자금에 사용한 적은 있는지,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워낙 거액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상당 시간 받다 보니까 이것을 비자금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한 7가지 항목 정도에 대해서 아마 검찰이 집중적으로 물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은 지금 4번째입니다. 아니 뭐 4번째 수사가 아니고 관련된 의혹은 4번째인데 검찰에서는 지금 박영준 전 차관 관련해서는 2번째 지금 소환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SLS 이국철 회장의 의혹과 관련해서 한번 했었고 나머지는 지금 검찰 소환이 안 되고 이번에 다시 소환이 됐는데 예. 이번에 검찰은 어떻게 뭐 증거나 물증이나 어떤 증언이나 이런 확보된 상태의 조사로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그 돈의 출처인 이정배 대표가 이 박영준 차관에게 돈이 건너갔다고 확정적인 증언을 하고 있고, 네. 이동률 씨도 정확히 지금 진술 내용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어느 정도 상당 정도 부합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자금 추적을 통해서 아마 검찰이 상당 정도 단초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3가지 사유만 가지고도 아마 상당 정도 금액을 박영준 차관이 받은 것, 자료를 검찰이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한 것이 아니냐, 아하.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일단은 지금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최시중 위원장은 바로 다음 날 이제 본인이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지금 박영준 전 차관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본인은 전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오늘 소환 조사 어떤 결론이라는 것보다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얘기를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시중 위원장, 박영준 전 차관, 지금 돈을 준 사람으로 얘기되는 이동조 제2엔테크 회장, 예. 그다음에 중간에 브로커 역할을 했던 이동률 또 사장, 예. 전부 포항 출신. 전다 영포 출신. 라인이라는 지금 거죠. 우리가 현 정부에서 얘기를 할 때 계속 죄송합니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영포 라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예. 그런데 이 또 포항이 끼니까 또 뭐가 또 연관이 되냐면 포스코. 예. 이 기업이 또 예. 이 높으신 분들이 지역에서 향후하면서 포스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사, 또 이번에 또 포스코가 사기업이긴 하지만 공기업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인사, 사장 인사할 때 관여했다, 이런 의혹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역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포스코 포항 제철 아니겠습니까? 네. 공기업 이상의 국민기업이라는 성격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일했고 키워온 기업입니다. 그 인사는 뭐 대체로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부 측에서 관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 뭐 네. 불가피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정권 차원에서 인사를 하더라도 그러면 전국적인 인재를 모아놓고 DB를 놓고 골라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 이게 위치가 포항에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뿌리를 둔 영포 인맥에서 포스코의 인사, 뭐 회장 이하 인사까지 좌지우지했다는 것은 이게 너무 좁은 인재 네. 선택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포항 제철이 포항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 지역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적 기업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 중공을 이끌어가는 견인차이고요. 네. 그런 기업의 인사를 그러면 안 되죠. 영포라인 예. 그 지역의 유지들이 물론 이제
정권을 잡아가지고 해산하는 거는 정말 큰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교수님, 그 지역, 자기 고향에서 대통령이 나왔다는 거는 자랑 자부심 아닙니까? 뭐 그렇죠. 이런 자랑 자부심을 몇 명이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권력의 어떻게 돈이 넘어가는 과정 역할을 한다거나 이거는 자랑 자부심이 어떻게 보면은 민폐가 되고 어떻게 보면 창피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좀 일부 사람들이 모르고 자꾸만 거기 달려들어가지고 부탁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권력의 그 핵심이라고 하는 분들이 나중에 꼭 이게 정권말 되면 여러 가지 조사를 받는데 아무튼 이번에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상 하나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스텝 바이 스텝도 아니고 뭐 단계적인 것도 아닌데 다음은 이상득 대통령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형 그럼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노건평 씨 이번에 또 그럽니다. 국민적 실망감이 커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국정 최고 책임자를 배출했으면 그 가문이나 그 정치적 고향 지역에서는 정말 정신적 명예와 자긍심으로 만족해야 될 것이고요. 네. 거기서 어떤 세속적 권력이나 물적 욕구를 채우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요.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친인척과 지역 유지될 것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선거 공신들 마찬가지고요. 이 점에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또 경중을 요진 사건인데요. 이 CEO 출신 대통령의 물론 뭐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점은 인사를 계속 돌려막기식 회전문 인사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신이 보아온 사람, 자신의 손에 익은 사람만 쓰는 것이고요. 최소한의 균형 인사랄까, 뭐 지역 안배가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필요악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균형 정책을 펴야 되겠는데 어떻게 펴겠습니까? 제도적으로 뭐 지역 안배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도 무시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알아왔던 측근들만 계속 요직에 쓰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이 영일 포항 지역이 국정을 다 장악하고 농단하는 그런 위기 속에 빠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 이상득 의원과 관련해서는 어떤 조사가 지금 의혹이 있고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까? 조사 소환이 될까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사실은 이제 그 언론에 흘러나오는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브로커인 이동률의 수첩에서 이상득 의원을 주기적으로 언제 어디서 만났다. 이 내용 기재가 있고 두 번째 이제 이번 사태의 가장 핵심에 있는 박영준 차관이 이상득 의원을 11년 모셨고 그다음에 본인 또 이명박 대통령을 5년 모셨다. 그러면 이 중간 연결고리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 어쨌든 이 사건의 지금 의혹의 중심이다. 또 한 가지는 이동조 회장이라고 그 박영준 차관의 돈을 비자금을 세탁해준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이상득 의원의 후원 역할도 상당히 오랜 기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고 하면 정황상 이상득 의원 역시 이 파이시티 비리, 인허가 비리에 상당 정도 관여가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상황만 가지고 지난번에 그러니까 뭉칫돈 나온 것도 사실은 검찰이 소명서 하나 받고 지금 묻어버린 상황인데 이 정도의 단순한 가능성만 가지고 과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여기까지 이제 대통령 형까지 조사가 되면 이제 판도라 상자 어떻게 보면 우리 현재 권력에서 핵심들은 다 나온 거 뭐 다음 뭐 상상을 뭐 많은 사람들이 하기도 하겠지만 다 나온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최고 정점까지. 이 정권을 만드는 핵심 인사들이 다 나온 것이고요. 야당의 국회의원일 경우에는 그 보좌관이나 또는 10년 이상 모셨다면 그 전직 비서관 보좌관들이 대형 비리가 예를 들면 당장 그 국회의원을 혐의 또는 의심하면서 참고인 조사라도 벌립니다. 그래 물증이 나오면 물론 바로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에는 이상득 의원은 지역구가 포항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 영포 라인에 이상득 의원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과 힘이 생긴 것이에요. 말하면 그 보좌관 출신 박영준 전 차관과 또 기업인들이 그들에게 정치자금 후원금을 대면서 해왔다 하는 게 이게 혐의입니다. 그거를 입증하거나 아니면 해소시켜주거나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검찰권, 수사권을 잘 활용해서 국민의 의혹을 풀지 못한다면 저는 이거는 특검이나 국회 청문회나 또는 여야 합의원 국정조사
라도 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냥 검찰에 맡겨놓고 끝날 사안은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 정부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이런 얘기나 언론 등에서 많이 봤습니다.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에 대해서는 상황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최시중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좋은 뜻이지만 멘토라고 그랬습니다. 또 박영준 전 차관에 대해서는 모든 권력이 집중된다고 해서 왕차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수사 내용, 조사 내용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실망대로 가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법원의 판단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준 전 차관의 소환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김재원 교수 그리고 김경진 변호사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